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기출문제 77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기출문제 파일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은 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알집을 풀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2교시 들어가셔서 텍스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법이 111111 이름은 효진쌤으로 할게요. 자, 설치 누르시면 되고요. 자, 설치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러분들 A형으로 설치하실 거고요. 감독관 확인 버전은 2210으로 해서 서해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요 19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의 기본 전제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보도록 할게요. 저희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계정 과목들이 나오나요? 네, 수익이랑 비용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본의후생비 비용이고요. 자, 두 번째 대손상각비 비용이고요. 자, 세 번째 성급 비용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비용이 아니고 어떤 거였죠? 자산이었죠. 성급비용. 먼저 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이라서 답을 여러분들이 3번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4번의 감가상각비도 비용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3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에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기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함께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한다는 건요. 12월 31일에 저희가 분개를 한다는 거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분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개를 왜 하나요? 실제로 이자 비용을 발생을 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에 가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차변의 이자 비용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이 나오고 두 번째 부채 같은 경우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에 부채죠. 부채의 증가입니다. 과연 이런 분개를 결산에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비용이 과대 계상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이자 비용, 비용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 계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비용과 부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세 번째, 부채가 과대 계상된다라고 했는데 대변의 부채가 증가되는 형태의 분개이기 때문에 이 증가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과소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3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변의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우리가 순이익을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수익에서 뭘 빼나요? 비용을 빼죠. 비용을 차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비용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이익은 과대 계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가 오고요.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가 오는 그런 분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3개월간 대여했다고 하네요. 돈을 빌려줬다라는 분개고요. 자, 분개를 해본다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줬고요.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돈을 빌려주니까 언젠간 내가 받을 거다. 자산의 증가고요. 자, 대변의 현금은 자산이 감소됐죠.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준 거기 때문에 자산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의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2번 문제 볼게요. 당월분 전기요금 16만 원을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저희 전기요금에 대한 계정 과목이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네, 수도 강열비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비용의 발생입니다. 자,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의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거래의 8요소를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이자 18만 원을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저희가 정기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은 게 현금 18만 원이기 때문에 차변에 내가 현금을 받았어요. 자산 증가가 되고요. 대변에는 이자로 인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자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네 번째, 거래처의 외상대금 55만 원을 외상대금 5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갚았다라는 분계고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가 감소하죠. 대변에 현금으로 갚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거래의 판료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의 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다 맞는 거 다 고른다라는 분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가 일어나고 분계를 하고요. 자, 분계장에 적고, 자, 여기 가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전기. 분계하는 걸 분계장에 넣고 전기하는 게 가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단어고요. 자, 총계정 원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럼 전기에 들어가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장의 기입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이다. 맞죠? 분계장에 있는 걸 우리가 해당 계정에 상품이면 상품, 미지급금이면 미지급금,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합니다. 네, 맞고요. 자, 니은. 전산회계에서는 자동 처리되니까 가해 과정이 생략된다. 맞죠, 여러분? 네, 전산회계에서는 우리가 따로 전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일반 전표에 분계를 하면 자동적으로 분계장도 생성이 되고 그 분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알아서 해당 계정으로 옮겨 적어서 총계정 원장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할 때 총계정 원장 가서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게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자동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디귿. 가는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인가요? 아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분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계를 한다라고 할 때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금액,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 금액,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몇 번 체크하시면 돼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1번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 자, 거래처에서 어음을 줬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지 않나요? 받을 어음. 받을 어음.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거 받을 어음으로 계정 과목 처리하죠. 자,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자기합수표. 네, 이거 현금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으로 저희가 회계 처리하고요. 자, 국채가 나왔는데 제가 국채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저희가 국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구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채가 될 수도 있고 단기매매 증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현금 자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려면 어떤 게 있었어요? 단기매매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국채를 구입을 했다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자, 만약에 사채,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목적으로 구입을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현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5번 문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택평의 단기매매증권과 관련된 총계정원장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계정의 총 하나, 둘, 3개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단기매매증권, 두 번째가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자, 여러분도 어떤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단기투자자산 평가손실인데 이것도 같은 말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4월 5일에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다.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T계정에 보니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얘는 자산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산이에요. 자산은 증가가 되려면 차변에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에 4월 5일에 이 금액을 보시면 아, 우리가 취득했구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취득. 이쪽에 있는 거 취득.
그러면 지금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네. 얼마? 100만 원. 네, 맞네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7월 24일에 매각한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금액이 58만 원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분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죠? 네, 대변으로 가야 돼요. 7월 24일 거 볼까요? 자,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네, 여기 두 번째 처분 이익에 금액이 있네요. 자, 우리가 50만 원, 이건 장부 금액이고요. 네,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일부를 팔았나 봐요. 50만 원, 이건 장부 금액이고, 우리가 팔면서 처분 이익에서 대변에, 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야 8만 원. 네,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하면 58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12월 31일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이 40만 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말 우리 가서 보시려면요. 지금 단기매매 투자자산 평가손실, 단기투자자산 평가손실에 1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기투자자산 평가손실 특례적 차변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1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당좌예금 주고 100만 원 주고 단기매매증권을 구입을 했고요. 50만 원어치만 지금 빠져나간 상태예요. 매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건 얼마예요? 원래 50만 원이 남았죠. 네, 5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평가 손실로 계상되어 있는 게 얼마다? 10만 원이다. 자, 그러면 10만 원을 빼주면 현재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40만 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내용도 제대로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 시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했다? 공정가치가 더 큰가요, 현재? 공정가치 얼마예요? 지금 4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우리가 5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50만 원어치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장부에 남은 건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40만 원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들 몇 번 체크하시면 되나요?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의 묶음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은 증가할 때 어디에 기록한다? 차변에 기록한다. 맞습니다. 자,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은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자산입니다. 자, 자산은 감소할 때 어디로 가나요? 대변, 부채와 자본집에 놀러 간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답이 맞고, 3번의 보험료. 보험료는 뭐예요? 네, 비용입니다. 비용. 자, 비용은 발생할 때 어디에? 차변에 기록되기 때문에 맞고요. 자, 차입금 보도록 할게요. 차입금은요, 부채예요. 돈을 빌려온 게 차입금이거든요. 차입금이거든요.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이다. 자, 1년 이후에 갚아도 된다, 장기 차입금이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단기 차입금이다. 저희가 구분했고요. 증가할 때 부채의 증가는 차변이 아니라 어디나요? 대변이죠. 자, 대변에 저희가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4번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의 처분가액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분을 할 때는요, 분계가 있죠. 우선은 장부가액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5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차감하면 얼마인가요? 1,400만 원인가요? 1,400만 원. 1,400만 원이고요. 이게 1,400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1,400만 원이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처분해서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팔아서 지금 이익을 얻었어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300만 원입니다. 자, 제가 300만 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지금 현재 얼마예요? 장부가액이 1,400만 원인데 내가 300만 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답은 1,700만 원에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계로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처분, 유형자산 처분, 매각이죠. 같은 말이 매각과 관련된 분계, 기본 분계가 있었습니다. 차변에는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고요. 자, 대변에는 유형자산이 있었고요. 그다음 차변에는 뭐 현금을 받았거나 혹은 미수금, 아직 돈을 못 받았거나 했을 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를 보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을 계산을 한다가 기본 분계였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대변에 있다는 거죠.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대변에 얼마? 30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변에 유형자산이 아니고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군이에요. 취득가액 3,500만 원이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인가요? 2,1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는데, 자, 이때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알려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된다. 결국엔 얼마다? 1,7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급여명세표의 일부이다. 공제내역의 가. 자, 이 부분의 내용을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거다. 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예수금의 계정 과목은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4대 보험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었고요. 자,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에 소득세 맞고요. 자, 2번에 상여금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맞고요. 건강보험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왼쪽 급여 내역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상여금을 공제하진 않죠. 상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 왼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12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12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월초에 100개의 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개를 매입을 했고요. 자, 매출이 150개였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할 건데 처음에 원래 있던 게 뭔가요? 100개죠. 자, 100개를 우리가 팔 거고요. 자, 두 번째 200개 매입해온 것 중에서 우리는 150개만 우리가 매출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50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개당 지금 얼마인가요? 300원이에요. 300원. 자, 그리고 얘는 개당 400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계산하시면요. 위에는 3만 원이고요. 아래는 2만 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이 됩니다. 자, 매출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구한 5만 원은 뭐가 되나요?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매출하는 150개의 원가는 5만 원이더라.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 4번은 이제 제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매입을 100개를 했어요. 500원에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몇 개인가요? 재고자산이. 자, 총 400개였는데 매입한 게 400개였는데 기초를 포함해서 우리가 150개를 매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50개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50개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100개는 이미 다 팔았고요. 이 200개 중에서는 50개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얼마 남았나요? 150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0개가 남았죠. 자, 그럼 단가랑 곱해주시면 돼요. 단가랑 곱해주시면 자, 이게 6만 원. 6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이 100개 사온 게 5만 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재고자산은 6만 원과 5만 원을 더한 얼마인가요? 11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1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이 되고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고요.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식별이 가능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설명하는 건 현재 무형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무형자산. 자,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무형자산인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이 얼마인가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본 회계 등식이 있었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부채에서 자본을 더한 게 자산이더라. 자, 이게 기본적인 전제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볼게요. 상품은 자산이에요. 차량 운반구도 자산이죠. 자, 비품은요, 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이죠. 자본금은요, 자본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합계를 더해보니까 20만원, 10만원, 35만원, 총 45만원이고요. 45만원. 자, 여기에서 부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자본이 얼마예요? 20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45만원이 되려면 여러분들 얼마가 있어야 돼요? 네, 부채가 25만원이 있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회계처리로 가장 적절한 것 볼게요. 사용 목적으로 토지를, 자, 그럼 우리가 토지를 구입을 했고요. 1억에 구입을 했어요. 취득하고 대금은 약수거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대요. 그리고 취득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 30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납부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입한 건 토지예요. 그 차변에 토지가 다 나올 거고요. 자, 약수거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는데 약수거음은 원래 지급어음인데 지급어음은 상거래 이외에서만 발생했을 때 지급어음이에요. 아무리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로 회계 처리하나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A 1번 틀렸고요. 2번도 틀렸네요. 그럼 3번과 4번 중에 하나고요. 자,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네, 3번과 4번 다 맞네요. 자, 그럼 차변을 보면은 자, 하나는 토지로만, 하나는 수수료 비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그 자산에 포함시킨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이랑 등기, 이 관련된 비용은 다 토지 금액,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네, 맞고요. 자,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을 하고요. 2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하나요? 총액 아닌가요? 총액? 네, 총액주의에 의해서 총액으로 우리가 기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틀렸네요. 2번. 3번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자, 수익과 비용이 대응 원칙에 의해서 인식한다. 맞고요. 자, 4번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발생주의 원칙해서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늘 회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가 8,000원이고요. 단기 기초의 보험료는 없고 단기에 발생돼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가 3만 원일 때 우리가 현재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 얼마니? 라는 문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상에 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인데 우리가 미지급된 보험료가 있었어요. 자, 미지급된 보험료 어떻게 분계를 했을까요? 12월 31일에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분계를 했겠죠. 대변에 미지급 비용 혹은 미지급 보험료랑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자, 이게 8,000원이거든요. 8,000원. 자, 그러면 실제로 손익계산서 상에 3만 원의 보험료가 있다 할지라도 이 8,000원만큼 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게 되는 거죠. 이 기말에 우리가 미지급한 비용까지 8,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3만 원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3만 원에서 8,000원을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얼마다? 22,000원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저희 기출문제의 77회 이론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